자, 펄리경 철학 시즌 2 저희들 10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단원 정책 결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2단원이죠. 자, 이제 결정 모형 한번 보세요. 개인 차원의 이제 합리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마트 가서 사과 제일 큰 거 사려면 바닥에 다 깔고 제일 큰 걸 고르는 거예요. 경제학적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증 모형 같은 경우는 타협 조정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우리 점증 모델은 정치 결정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기존 정책 토대, 기존 플러스 알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 이제 만족 모형은 어느 정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3번 바로 갈게요. 정책 결정자가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공간 재정 측면에서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한다. 만족 모형 되겠습니다. 4번이 혼합 탐사 모형이에요. 1-3이죠.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 세부적 결정은 점증 모형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최적 모형. 직관을 활용하는 건데, 여러분, 갑니다. 최종 모형은 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 분석과 활용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한다. 이거는 사이버네틱스입니다. 사이버네틱스. 한번 보실래요? 이제 집단 차원에서는 1번이 뭐냐면 이제 한번 보세요. 1번이 우리 쉽게 말해서 쓰레기통 모형. 무운의 참선, 우연히 결정한다. 물론 회사 모형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회사 모형 같은 경우는요. 이 만족 모형을 가져온 거예요. 준해결. 어느 정도 준해결이다. 3번이 쓰레기통, 문해 참선.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사이버네틱스 목표 지나면 중중중중중중 이런 거 온도. 그래서 제가 24도로 맞춰요. 24도보다 만약에 더우면 에어컨 빵 나오고 맞죠? 그 다음에 오케이 추워지면 안 나오고 다시 더우면 빵 나온다. 요거 하는 건 사이버네틱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쓰레 같은 현실의 문제 해결은 뭘 통한다? 참선을 통한다. 문, 해, 참, 선 맞죠? 이 쓰레기통에서 네 가지가 막 돌다 오히려 탁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정책 결정 모델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합리 모델입니다. 모든 대안을 비용 편익 분석해서 최고 극대화하는 최선책을 선택한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 사이버네틱스 모델은 자, 24도 정보 분석, 덥다, 에어컨 빵. 환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혼합 탐사 모형 되겠습니다. 혼합 탐사. 자, 이 말이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합리 모델의 비현실성과 점증 모델의 보수성을 극복하기 위한 모델. 자, 여러분 이거는 최적 모형 하셔야 돼요. 최적 모형. 그래서 봐봐. 합리 모델의 비현실 어떻게 모든 걸 다 보니? 라는 거죠. 점증 모델은 기존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래서 뭘 통하냐면 직관을 통해서 확 방향을 여기 가는 건 방향을 탁 바꿔요. 방향을 바꾼 다음에 여기서는 다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점증 모델의 보수성을 극복하죠. 합리 모델의 비현실성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 3번 되겠죠. 자, 만족 모델은 정책 결정자가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공간적 재정침의 제로인을 고려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한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갑니다. 관료제 병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자, 피터의 원리는 관료직의 인력과 예산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늘어난다. 이건 뭐예요? 피터는 승진입니다. 승진. 그런데 우리 인력과 예산이 늘어난다. 파킨슨 법칙. 파킨슨의 원리라고 하셔야 돼요. 1원리가 부하 배정, 2원리가 업무 배정. 이걸 반복해서 자꾸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한다. 동정항이 아니라 무사한 일. 시키는 것만 하면 되죠. 무사한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법문용례 현상. 이건 뭐예요? 여러분, 법문용례는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형식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목표 아닌 수단으로 규칙과 절차에 여러분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형식주의가 아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4번 한번 갑니다. 한 가지 지식이나 기술에 관해 훈련받은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훈련된 무능 현상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이거 배불랬죠? 훈련된 무능, 전문화된 무능. 한 일만 계속 하다 보면 훈련된 무능, 전문화된 무능이 발생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갑시다.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자, 한번 갑니다. 계층제의 원리는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면서 조직의 일체감 통일성을 유지한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끝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지 못하고 불리하다. 그래서 봐봐. 위에까지 끝까지 가서 허락을 받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요. 대응하기도 힘들어요. 정답 1번 틀렸고.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요. 자, 조직의 규모는 클수록 통솔 범위는 확대되며 자, 통솔 범위 원리와 계층제 원리는 상반기. 잘 봐요. 규모가 크면 통솔 범위는 줄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내용 중에서 규모가 크면 중간 관리자가 늘어나거든. 그러면 통솔 범위가 준다라고 하고요. 자, 계층제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는 통솔 범위가 이만했다 그러면 하나를 만들면 통솔 범위가 줄잖아. 그래서 계층제가 늘어나면 통솔 범위는 준다. 그래서 통솔 범위의 원리와 계층제 원리는 상반곡이다. D는 맞아요. 앞에 틀렸어요. 명명 통일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한다. 오케이. 상하 계층 간 직무 간 지휘 감독이다. 이건 뭐예요? 계층제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층제의 원리. 그래서 우리 정답은 몇 번이다, 여러분? 자, 볼게요. 그래서 틀렸죠. 계층제 원리. 자, 직급 조정, 인력 재배치,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은 통솔 범위의 원리다.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너무 넓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능력에 맞게 줄여야죠. 그럼 직급 조정하든가 떨어뜨리든가 아니면 인력 재배치하든가 보내든가 구조조정해야 되겠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 머릿속에 딱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직급 조정 요거는 원리다.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조직 편성의 원리 중 조직의 구성 간의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것에서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만. 뭐예요? 명명통일입니다. 명명통일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고른 것은 자, 경찰의 경우 수사나 사고 처리 및 범죄 예방 활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 수행에서 결동과 신속한 집행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지시가 분산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면 범위를 놓친다거나 사고 처리에 늦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사람부터 받는다면 문제니까 한 명한테 받아라. 명명통일 맞습니다.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도를 높이는 원리라고 하겠으며 특히 문희 교수는 조직의 제1원리다. 이거 뭐예요? 조정의 원리다 라고 하시면 문희 조정 통합의 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관리자의 공백 등 대비해서 대리나 고난의 위임 또는 유고 관리자. 저는 맨날 요 1번 팀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1번 팀장이 돌아가셨어. 그럼 나는 어디 말할지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죽었을 때 누구한테 보고해라 라고 지정해줘야 돼요. 그게 유고 관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위임 이런 거를 활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명명통일입니다. 하려니까 죽었어. 그럼 어떡해. 여러분 유고 관리자 지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자의 통솔 범위라 적정한 부하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문제는 관리의 효율성을 정하는 중요한 원리다. 이거는 뭐 통솔 범위의 원리입니다. 명명통일이 아니라 통솔 범위의 원리다라고 하셔야 돼요. 기업과 디귿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조직의 원리, 편성 원리는 꼭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관료제가 나오든 조직 편성 원리든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정확하게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오늘도 마라톤 모의고사 수고하셨습니다.